예, 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. 이제 막 입사한 우리 신입사원들 많으시죠? 예. 노동관계 지식을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. 유튜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신입사원에 대한 지식, 뭐 이런 걸 조금 보다 보니까 좀 부조리한 내용들도 좀 있어요. 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예스맨을 해야 된다. 뭐 근데 정작 이제 신입사원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어떠한 노동 관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됐어요. 자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는 좋은 말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.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여러분들이 이른바 정말 직장 다음 직장을 스스로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해요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,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고 아무리 좋은 회사, 좋은 곳을 들어가셔도 정년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대략적 10%에서 15% 내외를 제외하고 정년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. 조직 전반에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조직의 이른바 구조 조정이나 유연성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피라미드 형태로 깎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. 모 대기업, D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돼서 공고사직으로 정예고 대상자로 포함된 분도 본 적이 있어요. 여러분들 꿈꾸는 것처럼 나 오늘부터 넥타이 맸으니까 앞으로 나는 20-30년 평생 직장으로 다닌다, 그런 시대에 솔직히 끝났어요. 요즘에는 정말 자기 경력대로 정년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보기도 드물다, 이런 사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여기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될까, 또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, 제 나름대로 고민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입사원 들어가면 뭐예요?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뭘 겪어요? 수습을 겪죠. 이제 수습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시험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습 기간에는 일단 그 회사가 이 사람을 뽑아서 어디다 쓰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엄청나게 많은 뭐 회사에 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, 이런 기대 별로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실 약간의 댄데미 형식을 좀 많이 지켜보는 거예요. 자, 전략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이 마음의 불씨를 꼭 좀 숨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특별하게 튀거나 모난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 수습 기간의 컷을 넘으실 수가 있어요. 몇몇 모회사들은 이 수습의 기간을 수습을 목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. 자, 이럴 때는 꼭 요거 하세요. 수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게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수습기간 3개월인데 3개월 끝나면은 계약기간을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습 계약을 쓰자는 회사랑은요, 솔직히 취업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일단은 왜 수습이 일반 그 노동자들과 다르냐면, 고용된 사람은 맞아요. 고용 관계가 성립된. 다만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줄이 좀 약한 걸로 봐요. 얇은 줄. 일반 노동자들, 정규 근로자들은 이 줄이 좀 튼튼하다면 수습 노동자들은 이게 되게 얇은 관계로 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제가 뭐 근태 특히 이런 것만 좀 잘하시고 크게 모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, 특히 근태는 아주 중요합니다. 수습 기간 때는 자, 정규직 직원이 3번 지각한 거랑 수습이 직원이 3번 지각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여러분들 수습 기간에 지각 5-6번 되면 사실 수습 계약의 해지로도 나갈 수 있어요. 해고죠, 해고.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. 자, 출근만큼은 정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꼭 무슨 사유가 있으시면은 부득이한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돼요. 딱 무단결근 1회면은 수습, 그 다음에 정규 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집니다.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자, 이런 수습도요,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. 노동관계가 성립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노동관계를 딱 끊고 싶으면 회사가, 이건 해고라 그랬잖아요. 해고. 계약이 해지가 아니에요. 해고를 할 때는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 대한 그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수습 계약의 해지, 해고는 부당 해고입니다. 현재
다만 좀 2019년 들어와가지고 좀 하나 폐지된 게 있어요.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졌어요. 해고 애고 수당이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해고를 못 당하더라도 3개월 미만의 수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고 애고 수당을 현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귀향을 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뭐 거주지로 옮겨야 된다면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귀향 여비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.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되어서 이제 시용이나 수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, 이런 상담도 좀 있습니다. 아예 신입사원이 되기로 했는데, 갑자기 입사 며칠 남기지도 않고, 뭐,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나오지 말래요. 이런 거. 직전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채용이 내정되어져서 확실하게 출근하기로 한 사람이, 특별하게, 이유 없이 채용 내정을 해지당했다면,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, 사용자에. 신입사원들한테 좀 강조하시는 거,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고, 취업규칙을 꼭 챙기시고, 그 다음에 급여 명세서를 챙기시고, 습관화하세요. 이렇게 신입사원을 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가장 트러블이 많았던 뭐 수습이나 이런 것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법상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좀 있다, 뭐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마지막으로 조금 경로에 대해서는 좀 간략히만 좀 말씀드릴게요. 어쨌든 요즘에는 말 그대로 괜찮은 경로를 가지고 평생 한 직장을 다닌다 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진 세상이에요. 이제 해년마다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, 특강 형식으로 나가서 제가 항상 이렇게 대학생들을 좀 암울한 얘기를 하죠.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놓고, 여기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? 라고 묻습니다. 여러분들 꿈이 회사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현재는 고용의 유연성을 얘기하고, 고용 자체를 어떤 경영 전략의 외주와 외부와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뭐 무고용을 통한 어떤 수익 창출 모델까지 나오는 시장에서는요, 평생 직장에 대한 꿈만을 가지고 살기엔 참 각박해진 건 사실이에요.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. 요즘에 뭐 제가 그래서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. 옛날에는 뭐 이랬죠. 노하우, 나만의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,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요즘에 런하우, 이거 더 좋아합니다. 배우고 즉각적으로 습득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신입사원들한테 또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좀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,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의 한 방편을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. 뭐 하늘이 무너져도 결국에는 뭐 솟아날 작은 틈새들은 열리기 마련이고, 여러분들도 그러한 희망을 가지시고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김노무사TV에서는 뭐 신입사원에 대해서, 신입사원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노동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고,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페 주소 나가죠. 이거 뭐 연락 한번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요즘에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노무사TV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